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수업은 수행평가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통합과학 수업의 큰 개요를 좀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지금 목요일에 통합과학 A, 월요일에 통합과학 B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죠. 등교 계약하더라도 마찬가지로 A, B 수업이 나뉘어서 시간표상에 표시될 거고요. 선생님도 A 선생님, B 선생님, 진도도 A 진도, B 진도가 다르게 나갈 겁니다. 하지만 A, B 모두 통합과학 책으로 수업을 하죠. 중간, 기말 같은 지필평가를 볼 때는 통합과학이라고 표시된 하나의 시험지로 A, B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합쳐서 보게 됩니다. 수행평가도 A 수행, B 수행을 모두 합쳐서 학기말 등급은 통합과학 몇 등급 이렇게 하나로 표시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통합과학의 전체 평가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등급 산출은 한 학기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1학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지필평가, 수행평가의 비율은 60대 40입니다. 1학기에 볼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100점짜리 시험 점수가 30점, 30점으로 환산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행평가는 한 학기에 4번을 보게 되는데 당연히 통합과학 A 수행평가가 2개, 통합과학 B 수행평가가 2개겠죠. 이들 수행은 각각 10점 만점으로 채점될 거고 그대로 10%씩 반영되기 때문에 총 40%가 반영되게 됩니다. 중간기말처럼 100점짜리가 30점으로 환산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수행평가에서는 1점도 매우 중요하겠네요. 자, 통합과학 A 관련 첫 번째 수행평가는 이미 안내가 나갔습니다. 4월 23일 설문지에 김태희 선생님께서 인포그래픽에 대한 안내 영상 올려주셨잖아요. 오늘은 통합과학 B 관련 수행평가를 안내하겠습니다. 주제는 DNA 모형 만들기예요. 먼저 평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확인 문제 2개가 있는데요. 두 문항의 정답을 올바르게 표시해서 모두 올바르게 표시해서 제출을 하면 2점, 만약에 하나를 틀리면 1점, 다 틀리면 0점 순이겠죠. 문제는 영상을 제대로 봤는지 확인하는 말 그대로 확인 문제이니까 아주 쉬우니까 걱정 마세요. 자, 문제를 풀었으면 그 아래쪽에 선생님이 이미지를 첨부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출력해서 DNA 모형을 만들 건데 등교 계약하고 나서 5월 29일 금요일 종례 전까지 각 반의 통합과학 B 담당 선생님이 있죠. 그 담당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는지 여부도 2점 반영되니까 유의하세요. 자, 이렇게 참여도 점수가 총 4점입니다. 제출한 DNA 모형은 여기 나오는 3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오른손 감기로 만들었는지, 염기의 상부적 결합 규칙에 맞게 빈칸을 빠짐없이 써 넣었는지, 10쌍 이상의 단위체를 배열해서 충분히 DNA를 길게 만들었는지가 그 평가 기준이 됩니다. 각 1점씩 총 3점이 되겠고요. 이 평가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등교 후에 동료평가로 이루어질 건데 이 동료평가를 3개의 기준에 맞게 항목마다 제대로 채점을 했는지도 최대 3점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항목을 제대로 채점을 못했다면 감점, 또 감점, 0점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동료평가 점수가 3점. 만약에 염기서열을 제대로 써서 낸 DNA인데 잘못 썼다고 평가를 하면 평가자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평가자가 1점 감점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DNA를 잘했다고 평가를 해도 감점이 있겠죠? 그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DNA 구조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오셔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DNA 모형 만들기 수행평가의 총점은 10점입니다. 혹시 질병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을 못하거나 전학을 오거나 하는 경우는 추가 평가 기한을 줄 거예요.
근데 이거에도 응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예 학교에 오지 않는 장기 결석인 경우에는 평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빵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DNA에 대해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해 줄게요. DNA는 핵산의 일종이죠.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D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당 자리에는 디옥시리보스가 오고요. 염기 자리에는 ATGC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기 종류에 따라서 총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 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될 때는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결합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됩니다. DNA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서로 꼬여서 형성된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이때 인산과 당은 바깥쪽에, 염기들은 안쪽에 서로 마주보며 배열되게 되죠. 이때 염기쌍은 A 옆에는 T가, G 옆에는 C가 오는 상보적인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중나선의 한 바퀴에는 뉴클레오타이드 10쌍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바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 바퀴고요. 자, 그럼 관련 영상을 통해서 DNA 구조를 다시 한번 익혀봅시다. 20세기 최고의 발견으로 평가받는 DNA 이중 나선 구조.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이 단순한 모양의 분자 속에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DNA는 3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인산과 당은 바깥쪽에서 뼈대를 이루고 염기는 안쪽에 존재하면서 쌍을 이루어 결합합니다. 바로 이렇게 인산과 당, 그리고 염기들이 연결돼 DNA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의 DNA는 이렇게 만들어진 2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산, 당, 염기, 이 3가지 성분은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하며 긴 가닥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2개의 가닥이 꼬이면서 이중나선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왓슨과 크릭은 DNA 모형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중나선 구조가 갖는 중요한 의미, 바로 유전의 비밀을 찾아냅니다. 비밀은 염기의 순서와 결합에 있었습니다. DNA 상에는 4종류의 염기, 즉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이 특정한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들 염기가 결합할 때 아데닌은 반드시 티민과 시토신은 반드시 구아닌과 짝을 이룹니다. 바로 이 염기의 순서와 결합이 유전을 결정짓습니다. 또 이중나선을 이루는 2 가닥의 뼈대는 염기들의 수소 결합을 통해 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분리됩니다. 이때 2 가닥이 각각의 사본을 만들면 염기 순서가 똑같은 DNA가 만들어집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또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니 더 잘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이제 선생님이 올린 이렇게 생긴 그림 파일을 출력해서 DNA 모형을 만들면 됩니다. 선생님도 해보려고 출력하니까 흑백으로 출력이 됐어요. 상관없습니다. ATGC 각 염기 옆에 이렇게 빈칸들이 있는데 여기에 올 상보적인 염기를 먼저 써주고 시작하세요.
만들고 나서는 좀 쓰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이 만드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어때요? 혼자서도 해볼 수 있겠죠? 예쁘게 만들어서 기한 내에 반별 대표가 걷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잘 해오길 기대할게요. 안녕!